기자회견을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장진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캠프의 장진영 후보의 학교폭력 대책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옥진휴 공관위원장께 드리는 말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두 군데 학교에 저는 이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아들, 이 둘째, 셋째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학교 일선 현장에서 SNS로 인한 학교폭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SNS 신종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초등학생에게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금지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피처폰을 저가에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말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 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발생 시기가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저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현 실태가 어떤지 잘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에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도 카카오톡 같은 SNS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그 학교 폭력의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떼카 그리고 방폭, 카톡 감옥,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떼카라는 것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는 걸 떼카라고 합니다. 또 방폭은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는 것을 은어로 방폭이라고 합니다. 또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카카오톡 방을 나가면 계속 그 학생을 초대해서 괴롭히는 것을 카톡 감옥이라고 합니다. 카톡 감옥은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가 회복되거나 또는 개선되는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SNS의 폭력 실태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춘기와 겹치는 초등학교 때 SNS에서 친구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자존감 상실이나 우울증 같은 충격이 평생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당하는 폭력 못지않게 온라인 폭력도 평생 아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 정부는 최근에 13세 미만 아이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 스포츠부 장관 매튼 행콕 장관인데요. 더 타임즈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뿐만 아닙니다. 이 SNS에서 선정성에도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인터넷 언론사로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보시면 예비 소방관 순직 인정받는 기사 이런 선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고가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걸 보다 보면 이렇게 광고가 중간에 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고만 봐도 40억을 번 여승무원 클럽의 강낮으로 이승생활 이렇게 해서 그림 사진 자체가 아이들 보기에 민망한 사진이 그대로 광고로 노출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선정성과 관련 없는 이렇게 상품 광고를 그냥 이렇게 아래 위로 스크롤하기 위해서라도 눌리는 경우가 많고 또 호기심상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눌렀다가 뒤로 가기로 나오려고 해도 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설정한 음란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페이지로 그대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걸로 압니다. 예전에 PC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던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모바일에서도 이런 방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는 나이 제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 기사를 볼 때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일반 기사를 아이들이 연예 뉴스나 또는 스포츠 뉴스 같은 그런 뉴스를 보다가 이런 선정성이 넘치는 아주 심한 그런 페이지로 그대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막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성과 선정성의 주된 무대가 스마트폰 그리고 SNS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이 스마트폰과 SNS 폭력과 선정성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초등학생들에게 제한하는 그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의 고민은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싶은데 스마트폰 이외에 피처폰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소연입니다. 제가 실제로 제 아이들을 위해서 피처폰을 사주러 대리점에 가봐도 스마트폰은 제조사나 통신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지만 피처폰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기계값을 전부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생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또 기계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휴대폰 제조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이 관심이 없다면 노키아 같은 수입 회사들, 외국 회사들과 협정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피처폰을 저가에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진영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SNS, 초등학생의 SNS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처폰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 통로를 마련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있었네. 죄송합니다. 우리 당의 목진휴 공관위원장께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바른미래당 아파트특위위원장 그리고 미투 법률지원단장 그리고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경선을 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바른미래당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 친박, 친문 패권에 친문이 난 정치 세력이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당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공정사회를 수도 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공정사회가 무엇입니까? 기회의 공평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공정사회의 요체일 것입니다. 부정부패나 적폐와 거리가 멀고 인물들도 더 참신한 바른미래당이 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까?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존 정당들과 다른 면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시스템 정당을 만드는 대신에 유력한 대선 주자에 기대는 인물 중심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토론과 경쟁 대신에 국민의 단계 그리고 다른 정당계로 나뉘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당 중 어떤 당도 40대 서울시장 출마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유일하게 40대 후보인 제가 출마했고 바른미래 값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대 젊은 안철수 후보와 40대의 더 젊은 장진영이 함께 경선을 하는 모습 그 자체로 바른미래당은 다른 당과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정당에서 후보 간 경쟁이 있으면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후보 간 경쟁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효율성을 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예외일 뿐이므로 예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현저한 차이로 경선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작년 8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부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 부문에서 1등을 기록했고 안철수 후보와 저는 2위와의 격차가 현저히 크게 벌어져서 압도적인 1위를 같이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에 대한 관심도는 현재 제가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에 국회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진영이라는 검색어가 그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3위에 올랐고 15시 55분부터 18시까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 3위에서 5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장진영이라는 검색어의 검색량은 약 55만 건에 이릅니다. 이것은 M-자비스 기준입니다. 참고로 박원순 시장의 3월 한 달간 검색량 총수는 25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4월 4일 오전 10시 반 서울시 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6시간 동안 기록을 보면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량을 보면 안철수라는 검색어는 실시간 검색어 12위대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그 네이버의 검색량입니다. 장진영이라는 검색어는 15시 55분부터 18시 25분까지 이 정도 검색량을 기록했고 1위에서 5위, 4위 3위에서 5위를 이 범위 내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검색량을 보면 4월 4일 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기가 12선인데 12 위로 올라간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검색량만 보더라도 저의 출마 선언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의당의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당 대변인, 미투 법률 지원단장, 그리고 문자폭탄 TF 단장 등 주요한 당직을 맡아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의 활동과 이 정도의 주목도를 가지고도 안철수 후보와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선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는 당이지 미래의 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상으로도 경선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탈당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망하던 원희룡 후보가 왜 안철수 후보 출마 선언 얼마 후에 탈당을 했는가?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출마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의 출마를 상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도 우리 당의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결선 투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후보의 지지율은 박원순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 간에는 지지율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경선을 실시하고 흥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60대 전후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후보들 일색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50대 후보와 젊은 50대 후보와 더 젊은 40대 후보가 경쟁하는 그림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와 체급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급만 말한다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흥미진진한 구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변이 일어나는 상상력을 국민들께 불러일으킨다면 바른미래당의 경선은 흥행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진유 우리 공관위원장님과 공관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바른미래당에서 반전의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13일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장진영 이사입니다.